푸른밤 종현입니다. 연휴에 가장 피곤함을 느끼는 감각이 어딘 줄 아세요? 평소보다 무언가를 많이 먹은 혀일까요? 기름진 냄새에 찌든 코일까요? 아니면 듣기 싫은 잔소리에 시달린 귀일까요? 정답은 바로 눈이라고 해요. 아침에 눈을 떠 다시 잠들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을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죠. 차를 타고 고향을 오가느라 장거리 운전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텔레비전과 한 몸처럼 지낸 분도 있을 테고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바닥이 나도록 손에서 내려놓지 않은 분도 분명 계시겠죠. 눈을 편히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느끼는 피로를 무려 반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2시간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1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I'm living the story of sinners and glory, of ashes and beauty, of battles and warring. The floodgates are open, it's broken this armor. Soul is this anybody I know. 9월 17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샘옥의 Not Alone 이었습니다. 그래요. 샘옥의 노래였어요. 6458님, 생각해보니까 눈이 진짜 바빴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도 충분히 바빴답니다. 아니, 지금도 바빠요. 과자에 맥주 한잔 하고 있거든요. 냠냠 이라고. 그래요, 맛있게 드십시오. 뭐 이럴 때 먹는 거죠. 오늘까지죠? 내일까지인가요? 연휴 끝났고 주말인 거죠? 맞아. 맞아요. 하지만 뭐 일요일까지 좀 쭉 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뭐랄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분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많이 힘드셨겠죠. 예, 멀리 다녀오신 분들 다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뭐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 고생을 했겠지만 그중에 또 눈이 오랜 시간 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4926님, 그래서 눈 감고 라디오 볼륨을 키웠습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푸른밤을 들어요. 조금 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운전만 5시간. 피곤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글쎄, 저는 이번 명절에 딱히 어딜 가진 않았고요. 그냥 계속 서울에 있었었는데, 저는 어제 이제 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꽤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주변 지인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이번에 쉰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다 같이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지쳤을 올해였긴 했는데 이런 좀 명절 연휴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그랬길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미드나잇 스포일러 한 주 쉬고 대신 여러분과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달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비셨는지, 빌지 못하고 깜빡한 소원은 혹시 없었는지,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볼까 합니다. 저 오늘 달을 봤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달이 너무 동그랗고 예쁘고 해서 며칠 전보다 더 동그랗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제가 운동하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달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동그랗고 너무 밝고 가로등보다 좀 더 밝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가로등보다 빛이야 뭐 더 컸고요. 훨씬 일단. 그래서 야, 제가 달을 좋아하다 보니 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소개된 많은 분들, 모든 분께 커피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다우닝 산업, 한진관광, 기초영어 해커스톡, 인터파크 투어, BMW 코리아, 기아자동차,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검은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가 어제 지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재밌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되게 오랜만에 저염식하지 않고 엄청 짠 음식과 함께 술도 마시고 뭐 그랬었는데 이렇게 테라스에서 좀 그렇게 좀 먹다가 비가 살짝 내려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TV에서 아델 실황을 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이제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있어서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해서 좀 술잔을 기울였는데요. 그 아쉬움이 좀 남아서 아델 노래 가져왔어요. 아델 그때 TV로 좀 보고 싶었는데 못 봐가지고 오늘이라도 한번 같이 들을까 합니다. 아델의 헬로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아델이 되게 많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또 낸 앨범이죠. 어느 정도의 휴식기를 가진 후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곡 자체에서 풍기는 어떤 아델의 색채가 뚜렷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좋은 곡인 것 같고 가사도 참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신청곡이 있으시면 그리고 추석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곡이 생각이 났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델의 헬로를 듣고 돌아오죠.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아델의 헬로우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진짜 잘하네요. 너무 신기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푸른밤 종현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들을 비셨는지, 달에게만 슬쩍 털어놓았던 이야기나 달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얘기 혹시 없으셨는지,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름달 보면서 원래 소원 비는 거잖아요. 저는 못 빌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예쁘다 라고만 생각했고 꼭 추석에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언제든 빌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석에 빌어도 안 이루어지나요? 9383님,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불일체로 지냈어요. 이불일체, 오, 대단한 말이네요. 이불일체, 운동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하고 먹기만 했네요. 편히 쉬는데 마음은 편치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뭐 했지? 그냥 하루는 좀 집에 콕 박혀 있었고요. 오늘 운동했고 또 운동 또 한 3일 동안 운동 한 이틀 한 것 같은데요. 어제는 좀 그래도 좀 최대한 그저께 제가 전혀 안 움직였군요. 그저께 좀 안 그랬고 어제는 운동도 하고 오늘도 운동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 진짜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언제 운동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틀 운동했는데 3일 중에. 이슬비님, 쫑디 추석이지만 자기소개서 마감일이 다가와서 일찍 기숙사로 와서 아침부터 쓰고 있는데 아직 다 쓰질 못했어요. 푸른밤 끝나기 전엔 다 쓸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쓸 수 있어요. 아침부터 쭉 쓰셨다라고도 하셨는데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쓸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를 글로써 표현하는 거니까. 저도 나를 소개해봐라, 스스로 소개해봐라 라는 걸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 되게 포맷부터 결정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뭐 문체들이 또 있는데 저는 일단 과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읽기에 좀 재밌는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어떤 사람이 읽었을 땐 야, 얘는 무슨 자기소개서를 쓰라니까 자기 옛날 어렸을 때 얘기를 쓰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저의 어렸을 때 일들을 막 이렇게 좀 넣어가면서 수필 형태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써놓은 글이 있긴 해요. 예전에 한번 썼었어요. 나를 소개할, 나를 좀 표현할 글로. 물론 이걸 어디에다가 뭐 취직 혹은 그 외에 어떠한 뭐 그런 곳에 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 다들 조금은 생각을 열어보시고 한번 써보시길 바란다는 이야기. 3336님, 저는 오늘 풍등을 날렸어요. 풍등이 생각보다 크고 예쁘고 잘 날아가서 감탄을 했네요. 불을 붙이고 부풀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도 기대로 부풀다가 풍등이 바람에 날아가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행복했답니다.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원을 이제 함께 날려보내는 거죠, 풍등이라는 것이. 그래요. 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 풍등 날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열기구랑 같은 원리인 거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차 때문에 위로 뜨니까 그 따뜻한 공기를 이제 뭐 한지라든지로 이렇게 둘러싸서 위로 풍등이 올라가는 원리로 이제 띄우는 건데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에선 풍등이 하나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다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람에 날려서 막 이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제 뒹구는 거 있죠. 좀 그래서 되게 어떻게 아나운서님께서 나가셔서 이제 이곳에서 풍등을 다 함께 날려볼 겁니다. 하나 둘 셋 했는데 하나도 안 날아가서 어떻게 하면서 채널을 못 본 척하면서 돌렸었던 아나운서님 되게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현장에 있고 함께 공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지만 되게 전파를 통해서 민망함이 여기까지 전달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방송 보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5172님, 추석 연휴라고 기름진 튀김류를 많이 먹었더니 속이 니글거려서요. 생닭 사다가 매콤한 닭볶음탕 만들어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 참 맛있네요. 양다일 그리고 효린의 그리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닭볶음탕 맛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맞아요. 그 닭볶음탕 예전에 제가 집에서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바닥에 있는 닭들이 타지 않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 어렵던데 되게 큰 통에다가 해서 그랬나 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타게 되면 위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익으려면 밑에 있는 애들이 좀 탈 수도 있어서 계속 이게 자리 배치를 잘 해줘야 됐었어요.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양념이 비율이 어려워서 집집마다 또 맛이 다르잖아요. 닭볶음탕 같은 경우엔 저희 집은 좀 매우면서 달콤한 류입니다. 양다일과 효린의 그리워 5172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이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한단 게 내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노래는요. 양다일과 효린이 함께한 노래였죠. 그리워였습니다. 네, 지금은 12시 33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푸른밤 가족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사연과 신청곡 받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도착한 사연들 계속해서 만날까요? 김수영님,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엄마 화장품을 사줘 갔는데 잠깐 못 본 사이에 엄마의 하얗게 된 눈썹을 보고 울컥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드신 건지 앞으로 엄마에게 더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눈썹이 좀 하얗게 새셔서 울컥하셨다. 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그런 가족의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런 걸 진짜로 맞이했을 때 느끼는 어떤 세월의 뭔가 야속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때일수록 더 자주 찾아뵙고 내가 어머니를 자주 뵀으면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크게 실감하지 못했을 텐데 자주 못 뵈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모습들이 크게 와닿는 그런 죄송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씨 연락이라도 자주 드리시고 시간이 맞을 때마다 또 찾아뵈시길 바라겠습니다. 3740님, 쫑디는 명절에 가족들과의 단체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저희는요 야구를 했거든요. 실력은 모르겠고 그냥 재밌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꽤 큰데요. 스케일이 좀 다른데요. 야구를 하다니. 대부분 사이즈가 좀 커봤자 윷놀이 혹은 보드게임 혹은 그림 맞추기 혹은 카드게임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글쎄 저는 가족들 말고도 그냥 친구들 막 많이 모이고 그랬을 때 해봤었던 건 카드게임 중에 인디안 포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제 인디안의 머리 장식품처럼 카드를 한 장 뽑아서 내 머리 위로 이렇게 거는 거예요. 나는 못 봐요. 내 카드가 뭔지. 상대방도 하나를 딱 꺼내서 이마에 올려요. 그럼 상대방도 자기 카드는 모르죠? 근데 상대방 카드는 볼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마 위에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을지 상대방이 더 높을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원카드라든지 이런 쉬운 게임들도 있지만 이런 인디언 포커는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마치 마피아 같은 게임이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들하고 이 게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가족들하고 이런 게임하면 좀 평소에 못 보던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하고 마피아하면 진짜 재밌겠네요. 마피아는 이거 잠깐만 너무 이상해. 말이 이상해. 마피아는 시민을 죽였습니다.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 마피아로 누가 지목이 되셨고요. 예, 삼촌 마피아로 지목되셨습니다. 좀 별로네요. 고민주님, 저는요 연휴 내내 학원 가고 수행평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그러다 보니 오늘이 됐네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대체 시험은 언제 끝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휴, 다들 시험을 앞두신 분들은 어디 딱히 못 가고 이렇게 또 바쁘게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이런 남들 다 쉬는 시간마저도 투자를 하셨으니까 더 값진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좀만 더 고생하시길. 5403님, 추석 직전에 입병이 나서 눈앞에 보이는 명절 음식 먹어보지도 못하고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감상하다 왔어요.
달을 보면서 얼른 낫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주말 사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저런. 이 병이 어느 쪽에 나셨기에 양쪽에 다 나셨나? 사실 이 병이 나면 반대편으로 많이 씹어서 계속 먹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병이 나거나 그러면은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먹고 하는데 좀 사연자분은 좀 크게 나셨나 봐요. 입을 벌리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드셨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서 낫길 바라고요. 예, 병원 가 보시면 더 빨리 또 처방이 나오니까 이게 또 주말 지나야 병원을 가실 수 있을 테니 조금 상태가 좋아지시더라도 꼭 병원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요.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6705님이 신청하셨어요. 듣고 올게요. 아무 말이 없어도 어색함 없이 공기 중에 떠도는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아무 계산 없이 그저 바라만 봐도 답을 구할 수 있는 리차드 파커스의 사이킥 듣고 오셨습니다. 리차드 파커스 예전에 푸른밤에서도 라이브 들려주셨던 그런 분인데 참 매력이 있는 독특한 분인만의 좀 세계를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사이킥이라는 이 노래도 저 처음 알게 된 곡이거든요. 리차드 파커스를 알게 된 사이킥이라는 노래 외에도 좀 이 앨범에 좋은 곡들이 많이 있으니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혜란님, 연휴 동안 감기 걸린 조카 챙기다가 온 가족이 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보냈어요. 종디와 푸른밤 가족들은 감기 조심하시길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감기라는 게 참 환절기에 많이들 걸리고 또 걸리면 가족들도 함께 옮아서 고생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는 더더욱이나 조심을 해야겠죠. 혜란님 어서 건강 컨디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유진님, 추석은 언제나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보냈는데 이번 해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일본 친구들과 놀이공원도 다녀오고 이래저래 관광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재밌긴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여행 좋죠. 일본으로 다녀오셨다고요. 어디 지역을 다녀오셨을라나? 놀이공원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왠지 오사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느낌엔 오사카 쪽이 아닐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수민님, 교수님들이 연휴 길다고 과제를 왕창 내주셨어요. 달님한테 대신 좀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진 않고 이제 저는 이틀 밤을 새서 과제를 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교수님들이 참 과제를. 근데 또 안 내기가 좀 그렇긴 하셨을 거예요. 다들 좀 오래 쉬는데 좀 그냥 쭉 쉬게 또 여유만 주시기에는 교수님들도 본인들의 또 업이 있으시니까 학생들의 어떠한 계속된 발전을 위하여 내셨을 텐데 교수님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는 교수님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더 힘든 부분이긴 하죠. 과제 잘 마무리하시길 힘내십시오. 홍승희님, 캠핑을 갔는데 정말 끊임없이 비가 왔어요. 하필 텐트도 작아서 물이 셀 뻔했는데요. 결국 혼자 차에 가서 잤는데 아침에도 계속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며 텐트를 치우고 집에 왔네요. 비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 많으시던데 다들 큰 피해 없으셨길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비가 좀 많이 왔었죠. 오전까지 비가 좀 꽤 굵게 내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요. 아이고 피해가 크지 않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승희 씨도 오랜만에 캠핑을 가셨을 텐데 비가 와서 조금은 좀 지치셨겠습니다. 푹 쉬시고요. 오늘 나중에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날 좋을 때 가셔서 충분히 즐기고 오시길. 0126님, 저는요 가족들과 시골을 같이 못 가서요 연휴 내내 취미생활을 즐겼어요.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피아노도 치고 손글씨도 썼어요.
아, 여행 다니면서 찍어온 사진들로 엽서도 만들었네요. 나중에 푸른밤에도 선물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직접 만든 엽서인 거네요. 그러면 푸른밤에서 또 손편지 써서 보내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니까 그럴 때 또 만나볼 수 있으면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가 길어서 이런 좋은 점들도 있죠.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또 나만의 어떤 취미 생활을 좀 진득히 즐길 수 있는 오랜만에 어떤 뭐랄까 환기? 일상의 환기 이런 것들을 할 기회이셨을 것 같습니다. 송정민님, 연휴 내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오늘은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놀랐어요. 오랜만에 열심히 공부한 저를 위해 우효의 청춘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도서관에 사람들이 오늘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차를 끌고 나갔다가 되게 생각보다 차가 많아서 서울에 도심에 되게 차가 많아서 다들 많이 올라왔나 보다. 혹은 다들 이제 푹 쉬어서 좀 움직이려고들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도서관에 또 다들 그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3일 정도 푹 쉬었으니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파이팅 넘치게 공부도 하고 그래보자라는 마음으로 내일도 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효의 청춘, 송정민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올게요. 네, 우효의 청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어요. 0480님, 중은 DJ, 지금 여기는 프라하입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생각할 것도 많고 혼자 이런저런 추억을 쌓으려고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왔는데요.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로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하자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넌 잘하고 있어. 이거 그거죠? 이세돌 씨. 넌 잘하고 있어 하셨던 라디오 스팟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아닌가? 광고로 많이 나왔었나? 스팟으로 많이 나왔었나? 많이 들었었죠 우리가. 그래요, 프라하 가셨다고요? 재밌게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몇 시인가요? 프라하는 지금 서울은 한국은 12시 52분이네요. 좋은 추억 많이 쌓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볼까요? 1917님, 추석 연휴에 친구가 간염으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에 감기도 잘 안 걸리던 친구가 올해부터 입시 준비를 하면서 자주 아파서 속이 상하네요. 보름달 보면서 우리 둘 아프지 말자고 소원을 빌었는데 저보다 제 친구 몸을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빌고 싶어요. 친구야, 아프지 마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아유, 친구분이 아프시군요. 이렇게 소원을 빌 때 대부분 이제 건강을 많이 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인들, 내 가족, 그리고 나 건강하게 잘 지낼길. 사실 건강이 첫 번째잖아요. 저한테 당장 뭐 소원 빌 거 있냐고 물어보게 되면 항상 그 얘기를 먼저 내뱉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원 있어요? 글쎄요, 가족, 나, 내 주변인들 건강한 거요?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그러고 있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 2분 정도 지나면 다들 소원 다음 주 이제 복권 번호가 뭘까요? 이런 것들. 항상 저는 소원 하면 그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건강하고 복권 번호 알고 싶다. 박예빈님,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2월에 졸업하고 3월 개강하기 전에 보고 서로 바빠서 완전체가 다 모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완전체로 다 모여서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포켓볼도 처음 쳐봤어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날린 연휴였네요. 즐거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만났군요. 제 친구들은 내일 만난다고 하던데 근데 내일 제가 좀 바빠서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셨다고 하니 그래요. 나중에 또 모일 그날을 기약하면서 연락도 자주자주 하시길. 이렇게 한번 모이면 그래도 연락이 좀 잘 닿잖아요. 이런 추억이 또 있으면, 하루 생기면
막 일상이 지쳐서 연락을 못하고 지내다가도 이런 연휴를 또 기회로 같이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일상 속으로 그 친구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1773님. 종현 DJ, 저는 추석 연휴에도 일을 했고 내일도 출근해요. 자야 하는데 잠은 안 오고 푸른밤 생방송이라네요. 좋아라. 다 듣고 자려고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나에게 신청곡을 띄웁니다. 온유와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그래요. 일요일에 출근하시는군요. 고생하시고요. 힘내십시오. 연휴가 길어서 푹 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 말고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도 좀 힘내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부 끝곡으로 온유와 이진아의 밤과 별의 노래 이 곡을 듣고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름달을 보며 어떤 소원들을 비셨는지,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사연과 신청곡 받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 불면증 조장 방송 12시에 시작하는 방송 커피를 드려 2114님 대구 할머니 댁에 갔다가 조금 전 서울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회사 때문에 안 내려갔던 오빠가 제 비상식약을 다 먹었네요. 종디 어떻게 할까요? 아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비상식량일까요? 아껴두었던 어떤 외국 과자들? 아니려나? 구하기 힘든 시리얼 이런 거? 그러면 오빠분에게 그대로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겠죠 사실. 힘들겠죠. 입금 받으세요. 네. 우리 뭐 다들 일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폰뱅킹이라든지 등등등 바로바로 입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8872님 저는 추석에 받은 보너스로 48색 크레파스를 샀어요. 위로 언니가 있어서요. 어릴 적부터 언니가 쓰던 몽땅해진 크레파스 모아놓은 거밖에 못 썼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크레파스를 사서 그림 그리면서 놀았어요. 나름의 힐링,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48색이면 진짜 얼마납니까 이게. 대단합니다. 부럽네요. 뭐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크레파스로 뭘 그리고 그래도 잘 못했어가지고 그림을 되게 못 그리거든요. 제가 어쨌든 뭐 이렇게 쉴 때 한번 평소에 자주 못 해봤던 그런 것들도 경험해보고 하는 거겠죠. 4926님 입시 생이라 연휴에는 엄마와 동생과 함께 딱 하루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해안도로를 따라 집에 오는 길에 해지는 하늘이 참 예뻐서 좋았습니다. 이젠 힘내서 또 열심히 달릴 일만 남았네요. 라차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열심히 달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해안도로 따라 다녀오셨다. 볼 것들이 또 많잖아요. 눈을 좀 호강시킬. 해지는 해안도로 이런 것들도 예쁘긴 하고 사실. 그리고 바다나 여러 풍경들이 4926님의 좀 마음을 달랬길 바랍니다. 2201님.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제가 돌보는 환자들은 1세 미만의 어린 아기들입니다. 연휴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면회를 오셨고 병원에 아기를 남겨두는 것을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달림 보면서 아기들 아프지 말자라고 소원을 빌었는데 꼭 들어줬으면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또 마음이 안 좋으실까요? 아기들. 저는 뭐 사실 가까이 지낸 아기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린아이들 아프면 참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또 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 병원에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니까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간호 잘해주시고 아기들도 어서 건강해지시길, 그리고 2201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혜림님. 연휴 동안 집에 내려갔다가 오늘 다시 올라왔어요. 자취방을 나흘 비웠을 뿐인데 가족들과 있다가 혼자 있으려니 뭔가 낯서네요. 다시 출근할 생각이 드니 더 씁쓸. 남은 휴일 좀 더 푹 쉬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푹 쉬시고요. 사실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또 돌아오면 되게 잠깐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그 공기차가 크잖아요. 예. 저도 뭐 예전에 숙소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좀 떨어져서 지내봤고 해서 어떤 기분인지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임 씨 일상으로 이제 슬슬 돌아올 준비도 하시고 좀 컨디션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 또 기억으로 또 가족들에게 자주 연락하는 일이 있었으면 하네요. 더 스크립트의 Break Even 듣겠습니다. 더 스크립트의 Break Even 듣고 오셨고요.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9880님. 연휴 내내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곳에만 있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니 원룸 안에 쫑디의 목소리 말고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괜히 어색할 정도네요. 저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른 다시 적응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사람들이 막 많은, 그리고 친척들이 많은 그런 공간에 계시다가 또 본인만의 공간으로 돌아오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지금 어색함을, 낯설은 어색함? 이런 걸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요. 예, 다들 잘 적응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좀 뭐랄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스스로에게도 주시길. 하루 이틀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8953님. 저의 연휴는 여행 스케줄을 짜느라 쉴 틈이 없었네요. 내일 15살 차이 나는 막둥이와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제가 잘 챙겨야 하는데 벌써 걱정이에요. 많은 건 바라지도 않고요. 다치지 않고 건강히 다녀왔으면 해요. 오늘 달림 보고 소원을 한 번 더 빌어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소원 빌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 뭐가 필요할까요?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사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막 그러진 않아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상비약 같은 건 챙기는 거 좋지 않나요? 근데 또 이게 또 국가마다 허용되는 범위가 다르니까 그것도 좀 잘 알아봐야 되고 그러겠죠. 박지윤님. 어릴 때는 명절이 되면 용돈 받을 생각에 괜히 들뜨고 그랬는데 성인이 된 지금은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서 우프네요. 부모님 용돈 드려야죠. 친척들 선물 사야죠. 조카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명절. 예, 명절 되면 돈 나갈 일 많죠. 예, 명절에 정말 돈 나갈 일이
아, 돈 나갈 일 많아. 명절. 명절, 연초, 연말 뭐 이럴 때 진짜 깜짝깜짝 놀라죠. 7120님. 다음 주에 유학을 가요.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혼자 살았던 적도 있는데 엄마랑 오래 떨어져 있는 게 아쉬워서 추석 내내 함께 데이트를 했어요. 평소보다 멀리 떠나는 것뿐인데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아닌데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유학이라는 건 공간이 멀리 떨어지고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어떤 정신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낯설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요. 많이 배워오시고 가족들과 연락 꾸준히 잘 하시면서 힘든 거 있으면 또 힘든 거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서로에게 의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멀리 떨어지고 유학 가고 그러다 보면 나 이거 이런 거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뭔지도 너무 잘 알고 하지만 그런 걸 좀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막상 바로 옆에서 어깨를 토닥여 주진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응원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돈독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게 나에게도 위로가 될 거예요. 9390님. 서비스직인 저는 연휴에 고작 이틀 쉬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푸른밤을 듣는 중이에요. 고객님들이 명절 스트레스를 자꾸 직원인 저한테 푸네요. 사회초년생의 고달픈 첫 연휴였어요. 내년 되면 좀 나아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서비스직이신 분들 참 많이 힘드시죠? 그래요. 고객님들 명절 스트레스가 좀 쌓여있는 것들이 느껴지셨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서비스직이신 분들은 다들 웃는 얼굴로 많이들 대해주시는데 거기에 좀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삭 엘리엇의 What About Me 듣고 오겠습니다. I know you're thinking that I'm right here where you left me patiently waiting. 이삭 엘리엇의 What About Me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되게 저스틴 비버가 떠오른다라는 느낌을 받았네요. 거기에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창법이라든지 어떤 벌스에서 사용되는 어떤 음악적 더블링 기법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0년생이래요. 이 아티스트가 이삭 엘리엇이라는 아티스트가. 박미숙님. 이번 추석에는 드디어 조카가 태어났어요. 오랜 진통에 고생한 사촌 언니 너무 고생했어요. 잘생긴 조카가 태어났으니 얼른 찾아가서 예뻐해줘야겠어요. 쫑디도 삼촌이 되면 제 마음 알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축하하고요. 삼촌이 된다. 상상이 안 가는데요,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누나가 있으니 누나가 결혼하는 상상도 잘 안 돼요. 네. 되게 꼴불견일 것 같아요. 누나 결혼할 때 꼴불견 동생일 것 같아요. 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별로일 것 같아서 어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게 별로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꼴불견일 거예요. 예. 그러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겠죠. 예. 이유정님. 승무원을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여러 번 떨어져서 이젠 승무원이라는 꿈을 계속 잡고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꿈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보는 게 맞는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유정씨. 준비하고 계신 어떤 꿈을 위해서 잡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사실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어떤 직업이야 다 똑같겠지만 준비 과정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유정씨 힘내시고요. 중간에 어떤 과정들 잘 이겨내시고 몇 번 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떤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 꿈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보는 것. 꿈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나의 업이 될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그게 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게 현실에 부딪혀서 되게 그 꿈을 나의 업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것들도 어찌 보면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는 꿈을 포기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준비한 시간들이 되게 값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꿈을 이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업이 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되게 큰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4564님, 이번 명절은 할머니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셔서 온 가족이 푹 쉬었어요. 놀러온 사촌 동생과 쇼핑 다니고 텔레비전 보고 밥 때 되면 밥을 먹고 뭐 그러면서요. 할머니 덕분에 온 가족 편한 추석이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래요. 명절에 뭔가를 준비하고 하면서 다 같이 많은 것들 나누기도 하지만 얼굴 보는 것들이 가장 크긴 하잖아요. 그게 또 좋은 기억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집은 사실 명절에 원래 아무것도 안 해서 음식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게 또 그럴 또 명절 음식이라고 많이 차릴 것도 없어서요. 그 외에 뭐 친척들 만나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얼굴 보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여서 그렇게 크게 막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이 저도. 7952님, 연휴에 수목원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놀러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았어요. 가을을 알리는 들국화가 가득 피어 있었는데 아직은 좀 더워서 땀을 좀 뺐지만요. 그래도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비가 온다던데요. 주말에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겉옷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계속 긴팔 입고 다녀요 요즘에. 3058님, 종현 DJ 좋아하는 애 같아요. 내일 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하자 라고 했는데 빙빙 돌려가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공부만 좀 하자는 건데 참. 달님도 사랑을 이루어줄 순 없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공부하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공부하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도서관 가서 공부하자라고 말을 첫 번째 데이트 신청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 않을 텐데. 그래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순 있지만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부하자라고 데이트 신청하진 않을 것 같아요. 코린 베일리 레의 Like a Star 0115님 신청곡이고요. 성시경의 오사랑 4831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just like an angel off the page, you have appeared to my life. Feel like I'll never be the same, just like a song in my heart. Just like... 고요하게 어둠이 찾아오는 이 가을 끝에 봄의 첫날을 꿈꾸네. 코린 베일리의 Like a Star 그리고 성시경의 오 사랑 두 곡 듣고 왔어요.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099님, 평택에 살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는데 막상 갈 데가 없더군요. 그 덕에 차에서 푸른밤을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6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동갑내기라 한번 싸우면 에스프레소처럼 진하게 싸웠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걱정 섞어 한 얘기를 그냥 잔소리라고 받아들인 건지 서운합니다. 마음이 다쳐서 많이 아프네요. 아이유의 푸르던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내분이 마음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무튼, 그러길래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러면서 싸우지 않으셨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예. 이럴 땐 사실 들어가서 그냥 몸이 안 좋으시니까, 뭐라고 했지? 따뜻한 무언가? 혹은 죽? 뭐 이런 것들 지금 사서 들어가면서, 지금 당장 먹지 않아도 되니, 그래도 그거를 이제 전달하시며, 마음이 좀 아프니까 안타까워서 그랬다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면 또 금방 스르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걱정해서 나온 싸움이다 보니까 잘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십시오. 늦었습니다. 1시 반인데요. 이 노래는 잠시 후에 틀어드릴게요. 아이유의 푸르던. 조보경님, 명절이라 제주도 본가에 왔는데 느닷없는 태풍이. 돌아가는 비행기편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생각 같아선 하루 더 있고 싶지만요. 출근 걱정도 해야 하니까요. 서울은 날씨 어때요? 여긴 비 오고 흐려서 보름달도 안 보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안 왔었어요. 오늘 종일을.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창밖이 그렇게 비가 오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달도 전 잘 봤고요. 서울은 그렇게 흐리지 않은 것 같아요. 1106님, 쫀디 힘든 하루였어요. 쉬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치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치네요. 저 빼고 모두 여유롭고 행복해 보여서 질투도 살짝 나기도 했고요.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푸른밤이 위로가 되네요. 고마워요 쫑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바쁘게 일을 계속 하셔서 마음이 좀 더 피곤하셨던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푸른밤이 위로가 되게 맥주 한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또 몇 잔만 하시길. 제가 봤거든요. 과음의 기준 뭐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주 5잔이 과음의 기준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양주 4잔, 그리고 맥주는 3잔이었나? 그렇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또 2, 3일에 휴식기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회복기를. 그거 보면서 그러면 한 번 술을 마시면 무조건 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간에게도 회복의 시간을 주고 1106님도 몸이 많이 피곤하셨을 테니 그냥 마음과 몸을 조금 달랠 수 있을 정도로만 맥주를 즐기시길. 아이유의 푸르던 4099님이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듣고 올게요. 그날 알았지 이럴 줄. 네, 아이유의 푸르던 듣고 왔어요.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죠. 4046님,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16살 학생이에요. 예고 입시가 4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손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매일 연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담감이 클 것 같네요. 더군다나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더욱이나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준비 잘하길 바라고요.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정도 본인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길 바라고요. 매일 연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1013님, 종현 DJ 그거 알아요? 어제 고백했으면 크리스마스가 100일이래요. 고백에 성공한 애도 있고 실패한 애도 있고 단체 대화방이 전부 그 얘기뿐이에요. 나는 고백할 사람도 고백해줄 사람도 없는데 대체 이런 거 누가 계산해서 퍼뜨리는 걸까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제라고 하는 것이 그 12시 전인 거죠? 지금이 1시 41분이니까 9월 17일에 고백을 했으면 크리스마스가 100일이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100일 이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서로 예쁘게 만나고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념일 챙기느라 더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속세적인 숫자 어떠한 100과 99의 차이가 뭡니까 대체. 하루가 더해진 것뿐입니다. 그냥 너무 그렇게 숫자에 얽매이고 서로 이런 기념일 챙기지 않았다고 큰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 얼마나 순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챙기지 마십시오. 언제부터 사귀는지도 모르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굳이 뭐 이걸 빌미로 고백을 할 용기를 얻고 좀 더 로맨틱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야 뭐 좋을 수 있겠지만요. 크리스마스가 100일이어서 사귀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 같은 남자친구 사귀면 진짜 별로긴 하겠죠. 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생일이어도 뭐 뜨뜻미지근하고 사람이 그래도 저잖아요. 저는 잘해줄 거예요. 아니려나? 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연애를 못하는 걸 수도. 나는 될 거야. 그래도 나중에 뭐 결국에는 누군가 만나겠지. 이런 501514님 남자친구랑 다퉜어요.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 만난다더니 지금 만나 이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밤새도록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잤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취해서 깜빡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내일까지 화 안 풀 생각인데 제가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죠? 그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연애니까 5014님 마음 풀릴 때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굳이 너무 제가 계속해서 저의 연애관에 대한 얘기를 2사연 연속하게 돼서 좀 뭐랄까 코너에 몰리고 벼랑 끝에 선 기분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지금 만나라고 연락을 했으면 그냥 연락이 이제 안 될 것을 예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고 연휴에 고향 내려갔는데 계속 휴대폰 보고 있기가 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취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으면 나도 집에 들어가서 혹은 뭐 술 마시면서 연락 종종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남자친구 편을 들어서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좀 힘들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다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화풀 나는 건 또 아니고요. 화 풀릴 때 푸시길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누구든. 노래 들을까요? 찰리 푸스와 메간 트레이너의 마빈 게이 2672님 신청곡이고요. 인코그니토의 Still a Friend of Mine 두 곡 듣겠습니다. Let's Marvin Gaye and get it on. You got the healing that I want.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 Until the dawn, let's Marvin Gaye and get it on. We got this king size. 찰리 푸스와 메간 트레이너의 마빈 게이 그리고 인코그니토의 Still a Friend of Mine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912님 어제 24시간 당직을 서고 오늘 낮에 잠들어 해가 지도록 푹 잤더니 잠 못 드는 밤이 됐네요. 그래서 푸른밤 들으면서 밤 하늘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까만 게 참 예쁘네요. 가끔은 이렇게 밤 하늘 보기만 하는 걸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새하얀 걸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까만 걸 봐도 기분이 좀 침착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밤하늘이 더더욱이나 예쁘게 보이고 그런 이유는 그렇게 새까만 거에
반짝거리는 게 조금씩 뜨문뜨문 보여서 마음이 좀 좋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기분은 모두가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밤하늘 보면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고 예쁜 걸 바라보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거. 5930님, 연휴에 방 정리를 하면서요, 컴퓨터 하드 정리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다가 제가 뭔가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지금껏 모아둔 모든 자료들이 싹 날아갔습니다. 그 안에 과제도 있어서 월요일 되면 복구하러 갈 건데 설마 안 된다고 하진 않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드 정리를 할 땐 백업을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뭔가 잘못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복구를 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복구되길 바라겠고요. 지금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진짜 마음 졸이잖아요. 가서 뭐 얘기를 듣기 전까지. 컴퓨터를 잘 만지시는 분들이 아니고는 좀 공감을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6920님, 추석 연휴에 옷장을 털렸어요. 제 또래 친척들이 놀러와서 1박 2일 지내면서 하루만 입고 벗어놓고 간다더니 입고 갔네요. 엄마는 그냥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래요. 내 소중한 옷인데. 그렇다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옷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저 속상해요. 울어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거 진짜 안 되는데 이러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옷을 못 돌려받게 되면 돈이라도 받아야죠. 이건 사실 저는 절대 안 주고 내가 주기 전까지는 손도 못 대게 하는 편이어서 전 제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 사실 제 방에는 사실 저희 가족들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제 물건들 이렇게 막 만지는 걸 많이 안 좋아해서 제가 있을 때는 잘 안 들어와요. 물론 정리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긴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친척들이 오게 되거나 그러면 참 이거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 연락이 좀 힘드시다면 어머니께서 이제 그냥 줬다고 생각을 하라니요.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한테 소중한 건데. 자, 오늘 푸른밤 보름밤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을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푸른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89의 Hold Me입니다. 89는 김준현, 류전열 두 사람으로 구성된 일렉트로니카 듀오인데요. 류전열 씨는 글란체크의 멤버이기도 하셨죠. 오늘 들려드린 Hold Me는 9월 초 발매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앞으로 다양한 아트 디렉터들과의 작업을 통해서 활동을 폭넓게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존 글란체크의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들 혹은 일렉트로닉에 관심 있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89의 Hold Me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Tomorrow